저희 학원에 이제 중1 친구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학교 배정이 났으니까 예비 중1이었다가 이제 중1이 되는 입학하는 친구들이 다니는데 사실상은 초6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초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7학년 정도 된다고. 이 친구들이 제 유튜브를 한다는 게 학원에 들어오면은 그 홀에 화면에 나와요. 이제 그걸 보고 자기네들도 구독을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도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튜브를 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버님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영상을 봤는데 예비 중1 친구들은 애기애기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걔네들은 아직 순수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침팬지 사진 보여주면 좋아하고 낄낄거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아직 때가 안 묻었잖아요. 사춘기도 안 오고 부모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아이한테 그랬대요. 이거는 너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더 커서 보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혹시나 내 영상을 구독하지 마. 혹시나 니네가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들게만 하고 억울하게만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 꼭 더 뉴트를 검색해서 꼭 구독을 하고 내 영상을 차근차근 네가 억울해하는 부분이나 네가 했던 행동이 썸네일에 나오면 차근차근 보면 적어도 네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막 인생이 억울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막는 것 같고 그러면 꼭 구독을 하렴 이렇게 안내를 줬거든요. 그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는 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아이가 첫째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뭐 또 지금 벌써 예상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의 천재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공부와 실제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일로 와, 너 앉아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은 거의 1학기를 시험을 거의 안 봐요. 얘가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는 이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장이 돼서 오는 거죠. 시험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종속 과목 강문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학이 이제 종의 분류라든가 뭐 설치류, 그 다음에 뭐 척삭, 동물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분류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신세계를 좀 경험하게 돼요. 과학을 굉장히 싫어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1단원부터 그걸 변형을 해서 거기다 박아 넣어놨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의 그 여유로움을 어머니도 잘 모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영수 위주로 계속 하시는데 얘네 세대부터는 이제 통합으로 과학도 수능을 보는 세대들이 윗세대에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수능을 볼 때쯤이 되면 한 3, 4회 이상 진행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 유형이 더 다양해지고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문과를 가든 뭐 이과를 가든 과학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혼자 공부했던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좀 외워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고 되네? 그러고 나서 시험 보면 9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내요. 그 정도로. 근데 심각한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인데 2학기 때 또 국영수만 시험을 봐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생각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은 영상 끄고 나가시면 돼요. 나는 우리 애가 뭐 맑고 행복하고 자신 있게 컸으면 좋겠다. 공부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요, 이런 학부모님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끄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이거는 제가 꺼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공부에 욕심은 있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뭐 말은 이 영상 굳이 끝까지 보면서 나는 뭐 굳이 뭐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안 가도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해지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로 갔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맞겠죠. 중학교 솔직히 2학년 때부터가 핵심이긴 한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수학을 처음에 학원을 제대로 안 보내거나 뭐 개인적으로 해보다가 학원 가니까 숙제도 제대로 안 해가고 뭐하고 애랑 이제 기싸움 질려가지고 6학년 때 포기해놓고 주말에는 뭐 맨날 자고 친구 만나고 놀고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돼서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중학교 때 빌드업을 많이 해놔야, 선행을 많이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들었는데, 애를 시켜보니까 애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지껏 안 했던 거를 갑자기 시키니까 이게 난리가 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학원에서 막 숙제도 많이 나가고 뭐 레벨도 막 있고, 근데 레벨 제 꼬라비 반에 갔는데 맨날 애가 학원 갔다 와서 엄마 경식이는, 엄마 준식이는, 엄마 영식이는 맨날 수업 시간에 코 파고 뭐 떠들고 그래가지고 끌려나갔다?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우리 애는 멀쩡한데 경식이 영식이 뭐 이런 애들, 준식이 이런 애들은 지금 보니까 무슨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여기 있다가 물들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요. 근데요, 어머니,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제 떠들고 제 까불거리고 제 말 안 듣는 애가 집에 가서 컴플레인 오지게 걸어놔요. 진짜로. 이거 아마 이 영상 학원 강사들이 보고 있으면요, 아마 저한테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걔가 컴플레인을 거는 거야, 걔가. 그 지적을 받으니까 지 혼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애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애한테 딱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네가 열심히 해서 반에 올라가면 돼. 그런 게 불만이면 너도 같은 급이니까 열심히 해서 반을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괜히 또 잘못해서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보고 그 정신병 환자들 치료하는 프로그램 보고 우리 아이는 정신병 환자인 척 하는 앤데 막 피해자인 척 하는 앤데 걔한테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너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애가 힘들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숙제도 못 따라가고 막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규모 학원을 찾으세요. 어머니들이 소규모 학원 찾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학하고 영어는 소규모 학원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고등학교 갈 때는 대형 학원에 적응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수학, 영어, 국어는요, 대형 학원에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상위반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 2 안에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내신은 내신대로 꾸준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과학도 어쨌든 고등학교 과학의 기본 내용이 나옵니다.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 나와봤자 중학교 때는 별게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40% 베이스를 차지하는 내용이 중 1, 2, 3에 나오는데, 중 1, 2, 3의 테스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막 여러 번 생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기출 유형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 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이렇게만 준비하면 우리의 성취도가 이만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중학교 1, 2학년 안에 수학, 영어, 국어는 대형 학원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로 안 되면 개별 지도하는 학원을 이용해서 또는 과외를 이용해서 지도를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추가적으로 지도를 해주면 이거를 좀 따라갈 수 있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비용 대비 성취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야지, 엄마도 이제 객관화 지표가 있으니까 허황된 꿈을 많이 안 꾸세요. 그러니까 뭐 애가 특목 대비할 상황은 아닌데 특목 대비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 특목고가 어떤 분류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일반고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만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전문학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실험과학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거 대놓고 실험과학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중학교 과학을 못하는 이유가 실험을 못 해봐서가 아니에요. 중학교 과학을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실험을 해봐서 싫어해요. 이게 흥미를 느끼는 게, 실험이라는 자체가 과학은 실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 이론이라는 걸 배워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실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라고. 자연환경을 수학식이나 화학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실험을 해봐요? 과학 토론 뭐 이런 거 하는데, 중학생이 과학 토론한다? 그럼 그냥 토론입니다. 토론. 그냥 디베이트예요. 국어예요, 국어. 과학을 주제로 한 토론. 이론 과학은 재미 자체가 없어요. 이론 과학이 재밌다는 건 신기하고 이런 재미가 아니라 알아가는 부분에 대한 성취감과 이런 탐구에 대한 재미는 또 별도의 거다. 그래서 과학은 기본적으로 용어하고 이론에 대해서 중 1, 2, 3에 배우는 내용을 좀 웬만하면 반복적으로 또렷하게 배우고, 그래서 중등과학이라는 걸 따로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중등과학, 물화, 생지, 분류 계열 내용 다 그냥 또박또박 연습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하는 시간을 매주 가져주시는 게 좋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2학년 과학 탐구 과목 있잖아요.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론 얘네 때는 이제 명칭이 바뀔 거예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요것들을 얼마나 더 미리
한두 번씩 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통합과학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3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중등부 내용을 또렷하게 하는 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아니면 수학 요 세 가지만 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학은 뭐 일주일 전에 엄마랑 같이 해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니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원소랑 원자랑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데 가르치세요. 제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가르치는 게 너무 잘 맞아요. 왜? 제 친구한테 제가 모르는 거 막 가르쳐주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막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좀 뭔가 알 것 같고요. 제가 그 아이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범죄야.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알려주는 건 사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남 가르쳐주는 거 하면 안 돼. 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사기 쳐놓고 다른 사람이 너를 와 잘한다 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분명히 잘못된 거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은 모르지만 막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건 좋아.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교육적 상식을 잘못 갖고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들어요. 막 모르는데 설명하고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는 이런 걸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실험과학이 과학으로 잘못 알고 있고 과학 독서 많이 하는 애들이 자기가 과학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과학 분야에 대한 문학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순수과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론적 과학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고요. 국영수가 왜 주요 과목이냐면 수학도 언어다. 그래서 국영수가 언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 보면 이제 언어를 통해서 사회와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과를 보세요. 국영수로만 이루어진 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회 아니면 과학입니다. 주과. 그리고 첨단 과학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 과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과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목고 대비 안 한다고 쳐도 그래서 제가 요 선행 관련돼서는 이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시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어떤 어머니들은 지금 1월이잖아요. 1월인데 아직도 학원 세팅 다 못하신 분들이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모두 갔다 와야 되고 모두 갔다 오고 어머니의 워라밸을 해칠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우리의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딴 거. 교육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정도만 있을 뿐.